단방기 장수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단방기 장수 책 읽으면서 재윤이나 지우가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라는 게 있어서 진행을 먼저 좀 해볼 거야? 아니면 뭐 아직은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어? 어때? 상태가? 저는 아직은 아직은 지우는 어? 지우는 이 책 읽으면서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다. 아니면 뭐 지우가 이런 건 좀 지내보고 싶다라는 게 있어? 아니면 아직은 없어? 있어요. 있어. 지우가 먼저 그러면 제안을 해서 한번 지우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해봐, 지우. 이걸 읽으면서 어떤 사람은 좀 덕이 있고 재치가 있지만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은 잘못 속아서 그냥 뭐 이 책에 나왔던 듯이 뭔가 좀 여자들은 보여주지 말아야 될 것을 보여주고 막 그래갖고요. 네. 음, 그래서 음, 옛날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은 음. 그래서 그런 게 다양하구나. 예, 그런 걸 그때 배우게 됐어요. 그래. 지우가 지금 이 책을 읽은 그런 뭐 소감 뭐 이런 걸 얘기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해보길 어떤 이야기를 해보거나 어떤 활동을 해보길 바라는 거야, 지우야? 음, 그러니까 네가 제안하는 게 뭐냐고. 어떤 활동을 하자고, 지우야? 그냥 너의 생각을 얘기한 거야? 아니면 뭐 어떤 활동을 하자고 네, 제안하는 거야? 생각이요. 너의 생각을 얘기한 거야. 그래. 뭐 이렇게 책을 읽은 자신의 생각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지우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봤다면 지우가 이제 그런 제안을 할 수 있지. 이 책에 나오는 인물, 그 캐릭터들은 어떤 캐릭터들인가? 인물들을 지금 지우가 얘기했던 대로 뭐 지혜롭고 덕이 있는 캐릭터에는 어떤 캐릭터가 있고 또는 뭐 놀림받고 우스꽝스러운 캐릭터에는 어떤 캐릭터가 있는지 그 캐릭터별로 여기 나와 있는 인물들을 한번 뭐 해보자? 찾아보자, 나눠보자, 분류해보자. 이런 활동을 제안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그런 활동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뭐 지우가 이제 이렇게 여러 그런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 뭐 재치로 물리친 사또 욕심에 나오는 사또는 어떤 캐릭터인지 뭐 그 사또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고 뭐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활동을 제안할 수 있다는 거지, 지우야. 이해가? 네, 그래서 지우처럼 이렇게 책에 대한 소감을 얘기하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지금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그런 활동을 제안해 보는 것들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우가 그렇게 활동을 제안해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윤이에게 또는 선생님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그 활동한 결과를 같이 보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지우가 먼저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우리 재윤이가 지우는 이 책을 보면서 어떤 인물 캐릭터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다양한 캐릭터가 있는 옛날 이야기의 어떤 그런 특성을 발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윤이는 이 책 보면서 어땠어? 단방이랑 수 이야기 보면서. 되게 전적인 옛날 소감 평가. 사람들에게 음. 에? 말해. 되게 옛날 사람들에게서 지혜와 많은 교훈들도 얻은 것 같고 특히 맨 앞에 있던 이야기들이 되게 재밌었어요. 자, 그렇지. 옛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교훈 얻어서 재밌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뭐 재윤이 같은 경우 만약에 재윤이가 뭐 이야기 뭐 예를 들면 아들은 불을 켜들고 아버지는 울고라는 작품의 교훈은 뭘까? 그 작품의 교훈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지우가 얘기해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활동을 제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재윤이가 나는 이 책에서 무슨 이야기가 제일 재밌었는데 너는 어떤 얘기가 제일 재밌었니? 그 이유는 무엇이니? 라고 그렇게 그 활동을 제안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책을 읽고 그 책과 관련되어서 함께 활동하고 싶은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것들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은 아직 뭐 특별히 활동을 제안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럼 오늘도 선생님이 일단 활동을 제안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고, 여러분들이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어쨌든 이런 활동 해보고 싶어요 하고 제안할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제안하면 됩니다. 자, 이 책은 옛 이야기 책입니다. 또는 다른 말로는 전래동화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래동화라는 말이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창작동화라는 들어봤어요. 말과 이렇게 서로 견줄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전래동화하고 창작동화를 누가 한번 비교해 설명해 볼까? 누가 얘기해 볼까? 재윤이? 전래동화는 옛 이야기나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동화로 쓴 건데 창작동화는 자기 생각도 쓸 수 있어요. 지우가 보기엔 어때? 지우가 생각하는 전래동화와 창작동화의 차이는? 저도 이전과 같은 생각이라서 네. 지우 목소리가 이전과 좀 정확히 안 들려가지고 지우가 조금만 크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 내가 그 아까 전에 생각한 게 이재은하고 똑같은 거라서 네. 지은이하고 같은 얘기냐? 자, 네. 전래동화는 이런 뜻입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이게 전래동화입니다. 창작동화는 새롭게 지어낸 이야기. 그래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다 보니까 전래동화는 누가 언제 시작했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알 수 없다. 네? 전래동화는 그 이야기를 처음에 누가 지어냈는지, 언제 그 이야기가 시작됐는지를 전래동화는 알 수가 없어. 반면 창작동화는 누가 언제 썼는지 뭐 할 수 있다?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창작동화를 쓰는 분을 특별히 창작동화 작가라고 얘기해요. 창작동화 작가. 우리나라 최초 창작동화 혹시 알아? 우리나라 최초의 창작동화. 여러분도 아는데 사실은 여러분 읽어봤는데 마해송이라는 분이 쓰신 바위나리와 아기별이라는 이야기 알아? 여러분 학교 교과서에도 나왔을 텐데 그 바닷가에 네. 바위나리랑 꽃이 펴갖고 외로워요 외로워요 그러니까 어느 날 아기별이 내려갖고 놀자 해갖고 둘이 신나게 놀다가 맨날 아기별이 늦는다고 하늘나라 임금님한테 혼나다가 바위나리가 아파가지고 그만 간호해주다가 너무 늦게 가는 바람에 아기별이 갇히지. 그 바람에 바위나리가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바닷물에 쓸려가지고 죽게 되고 또 아기별은 바위나리 걱정에 빛을 잃어서 결국 하늘나라 임금님이 화가 나서 바위나리를 내쫓았는데 그 바위나리가 아기별이 떨어진 곳이 바로 바위나리가 있던 곳이어서 둘이 바닷속에서 만나서 환한 빛이 되었다는 이야기 알지?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창작동화야. 바위나리 아기별. 그리고 그 동화를 쓰신 분이 바로 마해송 선생님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창작동화의 역사는 약 한 100년 정도 100년 정도가 된 그런 부분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 나와 있는 옛날 이야기는 누가 언제 시작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 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다 보니까 형태가 이야기가 하나다 아니면 그 이야기가 형태가 다양하다. 뭘 것 같아? 형태가 다양해요. 형태가 다양하다. 반면 창작동화는 처음부터 글로 썼기 때문에 정해져 있다. 동화가 뭐 바뀌고 이런 거 없다는 거야. 일부러 고쳐 쓰지 않는 한.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 전래동화를 통해서 우리는 옛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 모습을 추리할 수 있다. 자,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에 햄버거 먹는 얘기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왜? 왜 햄버거 먹는 얘기 안 나와? 옛날 시대에는 햄버거가 없었으니까. 그렇지. 옛날에는 햄버거가 없었지. 그러니까 햄버거 먹는 얘기가 안 나오는 거지. 대신 우리나라 옛날 얘기는 햄버거 먹는 얘기 대신 뭐 어떤 거 먹는 얘기가 나와? 뭐 이거 토란고기나
토랑국이나 갈비나 그런 거를 그렇지. 그런 토랑국 거를 먹는 얘기 나와. 먹는 게 나와요. 떡 먹는 얘기 나와. 떡 먹는 얘기. 이 책에도 보면 떡 먹는 얘기 나오던데, 그러면 떡 먹는 얘기가 나오는 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부터 뭘 먹었다? 떡을 먹었다. 또 지우가 말했던 대로 토랑국을 먹는 얘기가 나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부터 뭐 했구나? 토랑국을 먹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추리할 수 있다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사실은 뭐 이 단방연수의 옛날 이야기 책 있고 제일 좋은 건 재밌게 듣고 누군가에 가서 이렇게 재밌게 들려주는 거. 그래서 이 전래동화는 어려운 말로 구전 문학이라고. 구전 문학. 구전에서 이 구가 입구자.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전해져 온 문학이다 해서 구전 문학이라고. 구전 문학. 근데 창작동화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온 게 아니라 처음부터 원고에다가 글로 쓴 거야. 그런 점에서 또 뭐 한 거야? 이거는 처음부터 원고로 작성, 책으로 출판 한 거가 창작동화야. 그래서 옛날 얘기는 원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는데 그거를 일부러 이 책을 엮으신 손동인 선생님이 사람들한테 들어서 그 들은 이야기를 자기가 이제 뭘로 한 거야? 글로 쓴 거야. 그 전래동화로 만든 거야. 원래 이렇게 책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재윤이 입에서 지우 입으로, 지우 입에서 또 친구 입으로, 친구 입에서 또 다른 사람 입으로,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들이 이 구전문학이 옛날 이야기, 전래동화의 특징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할 일은 옛사람들의 생각과 생활 모습 추리하기 활동을 우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얘기가 훈장의 지혜로운 가르침이란 이야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옛날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 모습을 알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자, 어떤 걸 알 수 있을까? 책 11쪽이네. 책 11쪽부터 시작해서 뭐 짤막한 이야기 16쪽까지 이야기인데 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생활했구나, 옛날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자유롭게 지훈아, 재윤이가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 먼저 얘기해 볼까? 책 갖고 있어, 지우야? 네. 책 다시 보면서 옛날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구나,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생활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 뭐가 있는지 발표해 보면 돼. 그냥 선생님이 할까? 처음이니까? 너희들이 할 거야? 아니면 선생님이 할까? 자, 뭐 처음이니까 그냥 선생님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옛날 아이들은 학교에 다닌 게 아니라 어디 다녔어? 서당. 서당 훈장님께 공부했다. 또 이렇게 보니까 밤 늦게까지 서당에서 뭐 했다? 공부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종아리를 뭐 했다? 때렸다. 종아리를 때리기도, 종아리를 치기도 했다는 거야. 서당에서. 그 다음에 가마솥을 사용했다라는 거. 불을 뗐다. 불을 떼서 요리했다. 왜 불을 뗐다는 걸 알 수 있을까? 가마솥을 가마솥을 사용하려면은 불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선생님이 불을 뗐다고 했어. 불을 뗐다. 뗄감으로 불을 뗐다. 요즘은 여러분들이 뭐 가스레인지를 이용하거나 그렇잖아. 여러분들이 아궁에다가 뭐 이렇게 나무 놓고 막 이렇게 해서 불 떼고 하지 않잖아, 요즘에는. 근데 뗄감으로 불을 뗐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옛날에는 그 전자레인지나 그런 게 없었기에 나무
나무로 불을 내서 자, 근데 그거는 지금 지우가 나무로 이미 불을 알고 내.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얘기한 거고, 이 책을 보니까 이 책에서 어떤 부분을 보니까 땔감으로 불을 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지. 음, 어떤 부분을 보니까 우리가 땔감으로 불을 뗐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음. 이 아이들이 손에 자꾸 뭐가 묻어? 검정, 검정이 묻지. 그 검정은 어디서 난 거야? 가마솥을 어, 불에 어. 끓이다가 그렇지. 가마솥에서 가마솥 나온 밑바닥이, 가마솥 그 바닥이 밑에 시커먼 검정이 묻었잖아. 그럼 가마솥 밑바닥에 왜 시커먼 검정이 묻는 거야? 불을 어? 땔감으로 불을 떼면 그 땔감에 불을 댄 그 그을음이 가마솥 밑에 달라붙은 거거든. 요즘 그 여러분들 가스레인지에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을음이 이렇게 안 생겨. 그렇게 새까맣게 안 돼. 어?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땔감으로 불을 뗐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뭐 해볼 수 있다고? 추리해 볼 수 있다고. 가마솥 바로 사용했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실들. 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생각을 알 수 있냐면 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원인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뭐 했다? 생각했다는 거야. 이건 아까 우리 재윤이가 말했던 이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기도 하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훈장의 지혜로운 가르침이라는 얘기를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야 니들은 왜 자꾸 숯검정 묻은 것만 생각하냐 왜 숯검정이 묻었을지를 뭐 한다는 거야. 왜 생각하지 않았냐 왜 숯검정이 계속 묻은 거야 손을 씻고 왔는데도 왜 자기가 손을 깨끗이 씻었는데도 왜 늘 숯검정이 계속 묻어 있어 와서 손 검사하면 그 이유가 뭐였어. 팀장님이 음, 검정못을 문고리에다가 붙여두셔서 그렇지. 애들이 문을 문에다가 검정을 묻혀놨기 때문에 숯검정을 묻혀놨기 때문에 애들 손이 더러워진 거잖아. 그럼 애들이 손을 씻었는데 왜 들어오면 내 손이 시커매졌지? 그러면 도대체 그 원인이 뭐지? 이 원인을 뭐해서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건 지혜롭지 않은 거다. 라고 이 훈장이 지혜로운 가르침이 그런 내용이었다는 얘기야. 그럼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 봐라.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는 그 원인을 잘 살펴보는 거야. 그런 거를 옛날 사람들이 강조했었다는 거. 물론 그 강조는 옛날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됐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요거 지금 쌤이 요거 찾은 거 요게 바로 뭐 한 거다? 추리하게 한 거다라고 추리한 거라는 얘기. 찾아보고 추리한 거라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읽었을 때 이처럼 다양한 것들을 추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그래서 훈장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했고 두 번째 얘기가 아들은 불을 켜들고 불을 켜고 그 아버지는 울고라는 아버지는 작품. 울고. 그럼 이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까 선생님이 조그맣게 했던 것처럼 추리하기를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옛날 사람들의 생각이나 생활 모습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쭉 찾아보고 좀 이따가 발표도 우리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시간을 한 3분 주겠습니다. 한 3분 동안 여러분들이 아들은 불을 켜들고 아버지는 울고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추리를 한 것들을 좀 이따가 우리가 한번 발표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간단하게 옆에 뭐 공책이나 이런 데다가 메모해놔도 괜찮고 그래서 뭐 3가지든 5가지든 쌤 몇 분이라고 그랬지 시간? 3분이요. 3분이라고 그랬나? 3분 후에 우리가 또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뭐 지우부터 한번 발표해 볼까? 그, 그 서당에 훈장이 있는데 훈장이 아이한테 글이나 그런 거를 가르치는데 그런 어떤 아이가 그 훈장보다 더 글을 잘 하면은 그 훈장은 거기 그 서당을 벗어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 그렇지. 또 그것만 찾았어 아니면 또 있어? 네, 3분 동안은 아, 그래 그래. 수고했습니다. 재윤이는? 저는 지우랑 아까 생활찾기 찾았는데 음. 지금은 그 산에 호랑이 같은 음. 위험한 동물들이 별로 없는데 음. 옛날에는 맹수 같은 뭐 뱀이나 호랑이 같은 위험한 동물들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지. 잘 얘기했습니다. 자, 또 있어, 재윤이? 저는 없어요. 아, 자, 우리 지우, 재윤이가 공통적으로 얘기했듯이 훈장이 실력이 없으면 뭐 하기도 했다? 그냥 쫓겨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훈장이 이렇게 쫓겨나기도 했었구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아까 얘기했던 대로 호랑이가 사람을 뭐 하기도 했다? 해치기도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겠지 실제로. 그러니까 호랑이가 살았다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거지. 자, 그거 왜 여러분들이 보니까 이렇게 천문, 별자리를 뭐 했다? 연구했다라는 거. 그 시절에도 하늘 별을 보면서 그 별자리를 연구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 여기 보면 영리하여서 공부를 잘하거나 끈기 있는 아이를 좋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영리한 아이, 바람직한 아이, 좋은 아이, 모범이 되는 아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불을 켜들고 아버지는 울고라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어쨌든 훈장이 실력이 없으면 쫓겨나기도 하고, 그러한 그 어리석은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신세를 망치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훈장에 대해서 이렇게 실력도 없으면서 어떻게든 이렇게 붙어 있으려고 하는 어떤 그 훈장에 대한 꾸짖음 이런 생각들이 이 이야기에는 또 이렇게 담겨져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 계속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재치로 물리친 사또의 욕심이라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추리해 볼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추리를 또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시간 3분 드리겠습니다.
3분 동안 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 이번에는 재윤이부터 발표해 볼까? 네. 음, 옛날에는 사또가 뭐 재판을 하거나 한 마을을 다스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지. 또 또 어, 그거 찾았어? 그것만 찾았어? 네. 지우. 그런데 음, 그 사또의 재판에 따라서 음, 다른 사람, 그 재판을 받는 사람들은 목숨 잃거나 했던 그런 법이 있었기에 좀 그런 욕심 많은 사또는 호랑이보다 더 무서울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음. 끝? 네,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사또의 횡포가 뭐했다? 심했다. 그에 대한 원망이 있었다는 거야. 사또들이 백성들을 못되게 굴고 사또들이 제멋대로 있어서 그런 사또들에 대한 원망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추리해 볼 수 있고, 지금 여러분이 말한 대로 사또가 재판을 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는 체포권을 가졌다. 이 사또들이.
또 여러분이 말한 대로 여기 그 물고를 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옛날에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곤장을 때리거나 이러한 일들도 있었다라는 것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불을 켜들고 변소에 갔다라는 거라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집 바깥에 변소가 있어가지고 따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집 안에 화장실 있잖아.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바깥에 화장실이 있다거나 화장실 갈 때 이렇게 불을 켜들고 다녔다는 것들. 또 보니까 이제 이래봐 반두를 사용했다. 반두는 오늘날 뭐 반두가 뭔지 혹시 알아? 아니요. 반두는 잠깐만 찾아서 보여줄게. 요게 반두야. 잠깐만. 요거 보여? 요거 반두 해가지고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그 뭐야 나무를 이렇게 해서 이게 금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물고기 잡는 것들. 요게 이제 물고기 잡는 거야. 이렇게 반두를 이용해서 요런 것들. 이런 것들 보고 이제 뭐라 그런다? 반두라고 부르는. 이거 지금 반두 이용해서 쓴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는 그런 부분들. 요런 거 반두. 됐어? 그러면 그 당시에도 그 당시부터도 이렇게 반두를 사용을 했었다는 것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여기 보니까 뭐야 형방 뭐 이런 거 나오지. 호방을 불렀다. 형방을 불렀다 이런 얘기 나오지. 호방 형방 이런 그 제도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요거를 조금 요거 얘기 잠깐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대통령 밑에 장관 있는 거 알아? 장관? 뭐 교육부 장관, 뭐 과학기술부 장관, 뭐 여성가족부 장관 이렇게 해서 대통령 밑에 장관이 있고 지금 대전시도 시장 밑에 각종 국장이 있어. 국장. 무슨 국 해가지고 자치행정국, 뭐 문화관광국 이런 식으로 시장 밑에 국장 같은 것들이 있어서 업무를 나눠봤다는 얘기예요. 근데 옛날에도 각 지방에는 누가 있었고 우두머리 사또가 있었고 사또 밑에는 이런 게 있었어. 뭐가 있었다고? 육방관속이라고 해가지고 사또를 도와서 지방에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른 말로는 아전이라고 하기도 했어. 아전. 그래서 자 육방관속 이방 있어. 이방, 호방, 형방, 예방, 병방, 공방 6개 맞아? 네. 이방, 호방, 형방, 예방, 병방, 공방 6개 있었는데 혹시 이 중에서 하는 일을 짐작해 보자.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이거 같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여기도 형방한테 뭐 하라고 그래? 형방은 다시 포졸 몇 명을 거느리고 가서 박부자를 오랏줄로 묶어 사또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사또마님 죄인 박부자 대령이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형방을 불러다가 뭐 했던 것들 볼 수가 있고 또 뭐 호방한테 이 고을에 나보다 더 부자가 몇이나 되는 거 하고 호방한테 그런 걸 물어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형방이 하는 일은 뭐고 호방이 하는 일은 뭐고 뭘 것 같아 혹시? 자, 형방은 오늘날로 보면 뭐야? 경찰이에요, 경찰. 죄인을 붙잡아다가 뭐 하는 일? 벌 주는 일. 그런 일을 하는 게 형방이다 생각하면 돼요. 경찰이나 검찰, 검사 이런 것들이 형방이 하는 일이에요. 자, 호방은 재산 관리, 세금 걷는 거. 오늘날 이제 우리가 세무서라고 얘기하는데 그러한 관리들을 하는 것들이 호방이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에요. 재정 관리, 세금 관리. 이방은 2인자, 2인자. 사또가 1인자라면 사또 바로 밑에서 그걸 관리하는 거고. 제2의 사또 같은 거구나.
제2의 사또. 아, 그렇지. 사또가 없으면 이방이 대신 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 나라에서는 대통령 다음에 총리, 국무총리가 있는데 총리였던 그런 역할이라고 보면 되는데 2인자인데 주로 이제 인사관리라고 하는데 인사관리는 안녕하세요 하는 인사가 아니라 사람들한테 누구를 뽑을 건가, 누구를 승진시킬 건가, 누구를 탈락시킬 건가 이런 사람들에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들 하는 것들이 이방이 하는 어떤 그런 역할들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방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육하는 거 아니면 의전이라고 그러는데 행사 진행, 뭐 예절, 뭐 이런 풍속, 그 다음에 이제 뭐 손님들 뭐 접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예방이 하는 어떤 그런 일이야. 병방은 오늘날로 말하면 군대를 해서 국방을 담당하는 어떤 그런 군사훈련 이런 걸 담당하는 것들이 병방이고, 공방은 뭐 공장, 뭐 산림, 뭐 광산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그 산업 일자리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들이 공방에 한 어떤 그런 일들인데 이런 것들을 합해서 6방이라고 해서 6방 관속이라고 그러고 아전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사또를 도와서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책에 보니까 노세가 나와. 노세. 혹시 노세가 뭔지 알아? 그 말 비슷한 어, 그 늙은 어. 늙은 여기 노세요, 노세. 늙은 말 보고 노세라고 그래? 노세. 이거 네 노세는 되게 사진을 찍어서 그런가 이렇게 되게 웃기게 생겼네. 요게 이제 노세인데, 자, 노세는 아빠하고 엄마가 어떠냐면 아빠는 당나귀야. 근데 엄마는 말이야. 그러니까 말과 말이나 당나귀가 당나귀 결혼한 게 아니라 당나귀하고 누구하고 말하고 결혼했더니 아빠 당나귀와 엄마 말이 결혼했더니 나온 게 뭐다? 노새야. 노새. 그럼 뭐도 있을 수 있겠어? 아빠 당나귀 엄마 말이 아니라 누구? 엄마 당나귀 엄마. 아빠 말이 있을 수 있겠지. 아빠. 이렇게 결혼해서 나오면 선생님도 처음 알았는데 버새라 돼. 버새. 들어봤어? 버새? 선생님도 버새라는 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버새라는 것들이 정말 있는지 모르겠는데 찾아보니까 잠깐만, 요게 버새래. 요게 버새래 생긴 게. 아까 저기하고는 다르지. 노새하고는. 이건 노새. 이것도 버새라고 되어 있네. 이거는 또 아까 저기하고 비슷하네. 노새하고. 그래서 이 버새는 암당나귀하고 순말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부분들인데 당나귀와 말의 나쁜 점만 닮았대. 그래갖고 버새는 거의 뭐 한다는 거야? 쓰지 않는다는 거야. 노새는 잘 쓰는 데 비해서. 자, 이와 비슷한 것 중에 혹시 너희들 라이거라고 들어봤어? 라이거? 알아요. 라이거는 뭐야? 사자랑 그 호랑이랑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그렇지, 결혼한 거야. 근데 숫사자. 결혼해서 사자가 아빠 사자하고 엄마 호랑이와 결혼해야 라이거야. 그러면 반대로 아빠 호랑이하고 엄마 사자하고 결혼한 것도 알아 혹시? 그거는 타이온이야. 타이온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서로 다른 동물들이 이렇게 결혼해서 이렇게 낳은 어떤 그런 경우들을 뭐 라이거다, 타이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 책에 나왔기 때문에 노세가 나왔기 때문에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책 중에 제치료물질 사또 욕심 중에 그물옷이 왜 옷이 아닌 옷이야? 그 뭔 말이야 그게? 옷 아닌 옷을 찾았더니 그물옷을 갖고 왔거든. 왜 그물옷은 옷 아닌 옷일까? 그 그물옷은 원래 그냥 원래 옷이 아니지만 그것을 옷으로 만드는 그 원래 옷이 아니지만 옷이 된 그런 게 그물 옷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옷이 아니, 그러니까 왜 옷이 아니라고 왜 옷이라고 그러냐고 선생님이. 그 지우 말을 알겠는데 왜 그물옷은 옷이 아니라고 그러기도 하고 왜 그물옷은 옷이라고 하냐고 그 이유가 뭐냐고 여러분들 생각이. 음. 어, 일반 지금, 옷들은 음, 막 천으로 만들고 그 부분이 다 가려져 있고 한데 그물 옷은 음, 입을 수는 있지만 음, 천으로도 만들지 않았고 음, 다 보일 때 그 사이사이 때문에 보이기도 하고 해서 음. 아마도 그냥 입는 옷일 뿐 진짜 옷은 아니라고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재윤이가 지금 말한 대로 우리가 옷을 입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몸을 뭐 하기 위해서? 가리기 위해서. 오, 우리 지우가 팬티를 입었는데 그물 팬티를 입었다고 생각을 해봐. 어, 그러면 그러면 사람들이 뭐야 쟤 변태야 막 이러고 할 거 아니야. 그런 점에서 가려야 되는데 가려지지 않으니까 옷이 아니라고 그런 거야. 근데 또 왜 옷이라고 그런 거야? 입을 수 있으니. 입을 수 있었으니까 입었으니까 어쨌든 걸쳤으니까 입었으니까 옷이다라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이제 옷 아닌 옷으로 이렇게 해서 그물 옷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로 치면은 지금 뭐 잠시만요. 저 지금 토할 것 같아. 왜? 아니 그물 팬티 생각하니까 토할 것 같아? 아, 어? 토날 것 같아. 자, 그러면 오늘날 같았으면 이런 옷을 가져다가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게 지금 무슨 옷 입은 건지 알아? 테이프? 어, 비닐? 비닐 옷을 입은 거야. 비닐옷, 위 비닐 비닐옷, 옷도 비닐옷. 옷은 옷이잖아. 근데 이 속이 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예. 보이잖아. 이 비늘 옷도 그 옷은 옷인데 옷이 아닌 옷이라고 이 비늘 옷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해가 무슨 말인지? 네. 옷 아닌 옷에서 이런 옷을 갖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호 더 토하겠어? 네. 자, 어,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면 자, 요 세 작품 재치로 물리친 사또의 욕심, 그다음에 돌배와 모래밭줄, 그리고 아까 앞에서 봤던 아들은 불을 켜두고 아버지는 울고, 이 세 작품의 공통점을 여러분들에게 찾아보라 한다면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재치로 물리친 사또의 욕심, 돌배와 모래밭줄, 아들은 불을 켜두고 아버지는 울고요. 공통점 혹시? 인물을 한번 잘 생각해 봐. 힌트. 영리야. 모든 인물이 다 영리해서, 어, 모든 인물이 영, 영리하다. 또 재윤이는 사또나 그 훈장님 같은 사람들 욕심이 많다는. 사또나 훈장님 같은 사람이 욕심이 많다. 근데 돌배 모래밭줄은 음, 그럼 돌배 모래밭줄이 빠지네. 자, 지우가 영리하다고 그랬는데 영리한 사람이 누구야? 이 이야기 영리한 사람, 요 이야기 영리한 사람, 요 이야기 영리한 사람이 누구야? 공통점이 뭐야? 아이들이. 그렇지. 아이들이, 이 이야기는 결국 아이들이 영리하다. 어리들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해결했다. 작품이라는 그런 또 공통점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왜 옛날 사람들은 어리들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는 작품을 했을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가 정말 지혜로워서 라고 이런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 지우가 6학년 형한테 얻어 터졌어. 응? 6학년에 키 큰 형한테 얻어 터졌어. 지우가 부끄러울까 안 부끄러울까? 부끄러워요. 많이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 뭐라고?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왜냐하면 6학년에 덩치 큰 형한테 너가 싸워갖고 얻어 터졌다고 부끄러워? 아니요, 그거는 그게 별로 부끄러운 일이 생각하면 아니야. 왜? 당연히 6학년 형이 더 크니까, 엄청 크니까 지우가 싸워서 지는 게 당연한 거잖아. 그 형한테 이기는 게 좀 이상하잖아. 근데 재윤이가 5살짜리 유치원생한테 얻어 터졌어. 조그만. 그럼 그거는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 그건 진짜 부끄러운 겠네. 부끄러워. 진짜 부끄러울 거야. 왜?
나보다도 나보다도 더 어리. 어리고 작고 음, 그런 사람 그런 애한테 어떤 던진 거를 생각하면 완전 부끄러워. 그렇지. 자, 쌤이 근데 왜 갑자기 6학년 등치 큰 형한테 지우가 얻어 터진 얘기와 5살짜리 유치원생한테 재윤이가 얻어 터진 얘기를 했을까? 갑자기 지금 왜 그 주인공들이 모두 지혜로운 어린이가 등장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왜 쌤이 그 얘기를 꺼냈을까? 왜냐하면은 음, 거기에서 명예 모두 다 어른한테 지지 않고 아이들한테 음, 주는 거를 보여주니까 음, 그런 거에 대한 부끄러움 음, 그런 게 있어요. 음. 자, 이 이야기에서 꼭 어린이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른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만들어도 되잖아. 써도 되잖아. 네, 그래도 얘기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 뭐 네, 예를 들면 뭐 그 뭐야 재치로 물리친 사또 역심에서 그 아버지의 부인이 그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식으로 써도 되잖아 사실은. 남편의 고민을 듣고. 근데 왜 굳이 어린 아들이 해결했다고 했겠는 건가? 돌배와 모래밭줄에도 뭐 어떤 뭐 할아버지가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되잖아. 근데 왜 굳이 어린아이가 그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건가라는 부분에서는 바로 그 효과를 더 뭐하기 위해서 크게 하기 위해서 어린이한테 당하다니 그놈 참 뭐다? 쌤통이다. 그 사또 참 쌤통이다. 라는 어떤 그런 효과를 높이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망신 주고 싶은데 힘센 사람이 가서 때려서 저기 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애한테 얻어 터졌대 라고 하면 더 망신스러운 어떤 그런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말했듯이 어린이 자체가 뭐하기 때문에 지혜롭기 때문에 그래서 했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반면에 아까 그 아들은 불을 켜들고 아버지는 울고란 이야기하고 단방기 장수 호랑이가 둘 다 나와. 두 이야기 다. 아들은 불을 켜들고 여기도 호랑이 나오고 단방기 장수에도 호랑이가 나오는데 두 이야기에서 호랑이 좀 다르게 나오거든. 어떻게 다르게 나올까? 음, 음. 아주 지우. 둘 다 호랑이가 나오지만 아들은 불을 켜두고 아버지는 울고 응, 거기에서는 비극으로 끝나지만 예, 응, 근데 단방비 장수는 응, 비극도 있고 응, 그리고 그거에 대한 또 희극도 있고 응. 그런 게 있어서 근데 그거는 이제 네가 아들은 불을 켜들고라는 단방기 장수의 작품을 비교한 거고 쌤은 이 호랑이에 주목해서 이 이야기에 나오는 호랑이와 이 이야기에 나오는 호랑이를 한번 비교해보자고 지우야. 재윤이. 아들은 불을 켜들고에서는 호랑이가 사람을 막 해치고 응, 위협하지만 단방기 장소는 응. 호랑이가 쫓아갔는데 그곳이 좋은 곳이라서 좋은 결과를 얻게 돼요. 호랑이 어, 덕분에. 어, 그렇지. 그럼 재윤이가 잘 얘기했네. 아들은 불을 켜들고 이 이야기에서 호랑이는 단지 사람을 잡아먹는 무서운 존재로 나와. 그 단방위 장수에서는 이 호랑이가 과연 이게 단지 호랑이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단방위 장수에 나오는 호랑이를 한번 잘 살펴봐. 호랑이가 그 형 동생을 막 쫓아가지. 그다가 네. 그 동생이 그 구덩이에 빠지잖아. 거기까지는 우리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 그런데 왜 형이 나타났을 때도 또 그 호랑이 나타나서 일부러 그 형을 또 뭐해? 구덩이에 뭐해? 빠뜨리고 나서는 또 아트네. 갑자기 또 사라져 버리잖아. 그렇게 우연히 두 번 그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을까? 그 단방이 장소에 나오는 호랑이는 음, 단방이 장소에 나오는 호랑이는 일부러 착한 동생을 뭐 하기 위해서 만들기
도와주기 위해서. 도끼. 도와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 호랑이가 동생을 일부러 그쪽으로 몰아가지고 뿔구덩이에 빠뜨린 거고, 또 못된 형을 뭐 하기 위해서? 못된 형을 벌 주기 위해서, 혼내주기 위해서 일부러 뭐 한 거야? 호랑이가. 일부러 그 똥구덩이 그치, 똥구덩이에 빠뜨려고. 빠뜨린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어때? 네. 그래서 그게 과연 우연히 벌어진 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렇게 한 건지. 만약에 그 일부러 그렇게 했다라면 이 호랑이는 그냥 단지 동물 호랑이가 아니라 어떤 신의 어떤 그런 그 명령을 받은 그런 존재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해가?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각각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 캐릭터가 어떠한 캐릭터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호랑이가 또 나오는 얘기가 있어. 물개에게 혼이 난 호랑이와 토끼. 이 이야기에 나오는 호랑이는 또 어떤 호랑이인지 한번 얘기해 볼까? 어리석고 어리석은 호랑이는 그런 영리하고 그런 그 속임수를 쓴 물개에게 음. 그 물개가 무서워서 그렇지. 어리석은 호랑이 나와. 또 호랑이가 또 나오지. 그 다음에 바로. 자방 그는 그는 어리석은 아예 제목에 호랑이. 그냥 나와 버렸네. 호랑이 캐릭터가. 여기 나오는 호랑이는 또 어떤 호랑이야? 여기 그 처음에는 좀 호랑이가 아파서 도와줘서 호랑이에게는 희극이었지만 그 뒤에서는 좀 좀 참을 수가 없어갖고 계속 그 동물들이 다 잡아먹다가 결국 당나귀가 쓰는 명자 방아를 끌게 돼서 네 그래서 희극이었다가 점차 비극으로 돌아가는 그런 그렇지. 그 이야기를 분석했는데 그럼 그 이야기 나오는 호랑이는 어떤 호랑이? 호랑이만 주목해서 얘기하면 지우야. 호랑이가 주목하면은 어떤 호랑이야? 호랑이는 도와주면은 뭐 한다고? 앞을 도와주면은 도와주는 의미- 호랑이라고? 연자방아 끄는 어리석은 호랑이에 나오는 호랑이라는 캐릭터가 누굴 도와주는 호랑이로 나와? 누가 호랑이 어떻게 나와? 그 호랑이를 도와주고 그 다리나 그런 게 아파갖고 도와주는 게 그건 그 사람이 도와주는 거고 이 호랑이라는 캐릭터는 어떠냐고. 호랑이라는 캐릭터는 어떻게 나오냐고. 도와주는 건 사람이 도와주는 거지 호랑이를. 재윤이 호랑이라는 캐릭터는 어떻게 나와? 네.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 제목에 나와 있잖아 얘들아. 어리석게 나오죠. 어리석은 호랑이. 또 지우가 아까 말한 대로 사람이 도와줬는데 나중에는 막 지멋대로 굴잖아. 은혜를 뭐하는? 모르는. 은혜도 모르고 어리석은 그런 호랑이라는 캐릭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처럼 여러분들이 그 호랑이라는 얘기에 나오는 것만 쭉 찾아보았을 때 사람을 잡아먹는 어리석은, 은혜를 모르는 어리석은, 하지만 때로는 어떤 그 신기한 능력을 갖고 있는 이런 식으로 호랑이라는 그 캐릭터, 옛날 사람들이 호랑이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이, 옛 얘기에 나타난 호랑이에 대한 마음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들, 각각의 이야기마다 좀 다르게 나온다는 것들, 이런 것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하나 이야기를 끝으로 들려줄 텐데 오늘날 이야기, 오늘날 그 만드기가 받아쓰기를 잘 못해가지고 선생님이 야, 너 집에 가서 받아쓰기 좀 연습해 와 라고 이제 숙제를 내줬대. 그래서 그날 저녁에 만드기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받아쓰기 단어 내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신문을 보면 신문 보다가 공장이 날아간다 날아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만들기가 열심히 그걸 적었다는 거야. 또 아빠한테 받아쓰기 단어 내주세요 했더니 아빠가 축구를 보다가 그 얘기를 듣고서 야 그것도 못 보냐 하고 이제 그 어떤 선수가 막 이렇게 공을 못 차니까 야 그것도 못 보냐라고 얘기한 거를 만들기는 또 그걸 막 열심히 받아 쓴 거야. 그러다 또 엄마한테 가서 받아쓰기 단어 내주세요 했더니 엄마가 마침 동태를 구우려고 동태모를 자르고 있다가 야 동태 눈깔 저리 치워라고 얘기했더니 또 거기다가 동태 눈깔 저리 치워라고 쓴 거야. 또 형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니 형이 텔레비전 광고를 흉내내고 007을 눌러주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007을 눌러주세요라고 쓴 거야. 또 이제 친구네 집에 가갖고 친구야 받아쓰기 단어 내줘 했더니 친구가 책을 보다가 유령의 집이라고 이제 이렇게 뭐 한 거야? 하니까 또 그걸 받아 쓴 거야. 그래서 이제 다음 날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하는데 만드가 받아쓰기 내용 것 좀 읽어봐라 했더니 공장이 날아간다 날아가 이런 거야. 할머니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 그랬더니 선생님이 깜짝 놀라고 어디 그랬더니 만드기가 그 다음 문장 아빠가 얘기했던 거야. 야 그것도 못 봐? 그런 거야.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하고 화가 나고 째려보니까 동태 눈깔 저리 치워 이런 거야. 그 선생님이 이놈의 자식하고 화가 나갖고 그 애를 교무실로 막 끌고 가갖고 너희 전화번호가 뭐야? 그랬더니 만드기가 007을 눌러주세요 막 그런 거야. 그러더니 야 그럼 도대체 너희 집 정체가 뭐야? 하고 선생님이 또 화가 나서 얘기하니까 유령의 집이라고 얘기했다는 그런 우스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이 우스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우스개 이야기하고 비슷한 옛날 이야기가 있지. 이 책 안에. 무슨 얘기일까? 요 비슷한 이야기. 앉으십시오. 음. 안녕히 계십시오. 꾸중꾸중 신랑의 뉘우침? 아니다. 그 뭐지? 송편 까먹은 바보 사이? 여기 있다. 바보에게 바보에게 잡힌 옥새도. 그렇지. 바보에게 잡힌 옥새도도. 그 이야기에서도 보면은 그 뭐야? 바보는 그냥 뭐 한 건데? 그냥 맨날 외워서 그냥 한 얘기인데 옥새도둑이 그걸 보고서 뭐 신기한 줄 알고 이게 붙잡힌 것처럼 그렇게 어떤 이야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데 우연히 맞아 떨어져 가지고 했던 어떤 그런 이야기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쌤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단방기장수라는 옛날 이야기를 보면서 옛사람들의 생각과 생활 모습을 추리해 보기도 하고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캐릭터에 대해서 분석해 보기도 하고 두 작품을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기도 하고 이런 활동을 쌤하고 여러분하고 함께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달력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라고 해서 달력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조금 늦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또 혹시 선생님 좀 늦더라도 뭐 기다리면 돼. 선생님이 뭐 이렇게 못 들어오게 되면 미리 연락을 하니까 선생님이 좀 연락이 없으면 앞으로 선생님이 안 늦어야 되는데 혹시 늦으면 한 5분 정도 이렇게 기다렸다가 들어오면 됩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또 달력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안녕. 그래.